있는데요. 퀵정렬은 이제 가장 빠른 정렬 방식이다라는 거고요. 퀵정렬을 직접 하는 방법을 물어보진 않습니다. 네, 하는 방법을 이론적으로 그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정렬 방식이고요. 특정한 키값을 하나 정하는데 그 특정한 키값을 용어상으로 피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벗을 일단 정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넘겨보세요. 피벗의 퀵정렬의 정렬 과정입니다. 리스트의 첫째 요소를 피벗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데이터가 피벗이 되고요. 자,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첫 번째 값을 기준이 되는 거죠. 피벗.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가장 큰 값을 찾습니다. 이렇게요. 네. 피벗 얘보다 A다 그러면 A보다 큰 값을 찾아가요. 그러면 뭐 가장 먼저 나타난 거를 하나 이제 고르는 거죠. 그것하고 그걸 이제 놔두고 오른쪽 끝에서부터 또 출발해서 옵니다. 그래서 오른쪽 에서부터는 피벗보다 더 작은 값을 찾습니다. 이렇게요. 네, 작은 값. 그래서 두 개를 서로 교환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는 게 퀵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거는 퀵정렬의 시간 복잡도가 얼마였어요? 네, 시간 복잡도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빠른 정렬 방식이다. 이렇게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힙정렬이 되는데요. 힙정렬은 트리 구조를 이용한 정렬 방식을 우리는 힙정렬이다 라고 그래요. 힙정렬. 그래서 최대 힙정렬 방식이 있고요. 최소 힙정렬 방식이 있는데 자, 우리는 최대 힙정렬 방식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부노드는 최대 힙으로 생각을 했을 때 부노드는 자노드보다 큰 값을 가진다라는 조건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게 부모드가 되고 얘네들이 어때요? 자노드가 되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 부노드에 오는 값은 자노드보다 큰 값을 가집니다. 라는 조건이 됩니다. 최대 힙을 봐보세요. 최대 힙. 최대 힙의 근노드는 밑에 있는 노드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올라오게 됩니다. 최소 힙은 가장 작은 값이 올라오게 되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예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키 값을 그렇게 주어졌어요. 그거를 힙정렬을 이용을 해서 정렬하세요 라고 그랬습니다. 네. 자,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할 일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전위진 트리로 만들어요. 무조건. 얘가 이제 근노드부터 출발합니다. 28 근노드고요. 왼쪽, 오른쪽이에요. 순서대로. 네, 이렇게 일단 무조건 써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또 밑에 칸을 이렇게 씁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3, 64, 15, 58. 이런 식으로 일단 트리로 만들어요. 그냥 순서대로 쭉쭉 쓰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데이터가 지금 몇 개예요? 7개죠. 네, 데이터 7개니까 그걸 2로 나눠요. 2분의 7 하면 소수점 버리니까 3이죠. 그래서 이게 1번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를 2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얘를 3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3번부터 비교를 해 나가는 거예요. 끝에서부터요. 네. 그래서 여기서 근노드가 여기 3개만 비교를 했을 때 자, 만족을 하는지 보세요. 부노드가 자노드를 크죠? 만족하죠? 만족하죠. 얘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비교해요. 자, 7하고 64 어때요? 64가 위로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얘를 하고 64가 되고 얘가 7이 된다 그거죠. 그럼 이제 이걸 만족하죠. 네. 그럼 이제 이걸 따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때요? 얘와 얘가 서로 자리를 바꿔야 되죠. 네. 그래서 얘가 서로 자리를 바꿔서 79가 되고 28이 돼요. 이렇게. 1차적으로. 네. 이걸 한번 그려보면 거기 옆에 그린 것을 한 거예요.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된 게.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현재 또 그 근노드까지 갔지만 다시 한 번 더 따집니다. 자, 얘를 이제 만족하는지 보세요. 만족하지 못하죠? 그럼 또 한 번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또 여기는 만족하죠? 네, 여기도 만족하죠? 그러면 이게 1회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값이 79가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1회전한 결과인데요. 그 다음 이제 79를 Q에다가 집어넣게 되는데요. 그 다음은 79를 빼요. 네, 여기 비워두고 얘가 64, 58, 얘가 37, 얘가 15, 28인데요. 얘하고 자리를 바꿔요. 이렇게. 얘가 이제 79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정렬을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정렬이 이루어진다. 이제 이게 2회전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회전한 결과 가장 큰 값이 맨 위에 올라오게 되는 방식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근노드하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것과 서로 교환을 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79는 빼놓고 정렬을 시작하는 거죠. 79 빼고 다시 한번 이 과정을 반복하면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힙정렬이고요. 네, 네, 기수정렬은 뭐냐면, 네, 기수정렬은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까지 나온 적은 없습니다. 네, 공무원, 예, 저희 계리직에서 나온 적이 없고요. 네, 기사시험에서 이제 종종 나오는데요. 하는 방법을 보면은요. 네. 자, 얘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릿수를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170, 네, 45, 네, 75, 90. 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1의 자리만 보고 정렬을 해갑니다. 자, 다른 건 보지 말고요. 여기 끝에 있는 1의 자리만 보고 순서대로 적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1의 자리 중에서 이제 0인 게 가장 먼저 있고요. 같은 값이 나오면 앞에 있는 거 그냥 먼저 쓰면 됩니다. 네. 그래서 170이 있고, 네, 90이 있죠. 0인 거. 네. 그 다음에는 끝자리가 2인 게 있군요. 여기 2가 있죠. 네, 2가 있고, 얘는 802가 있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5가 있네요. 5가 있는 걸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6이 있네요. 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거 1의 자리만 보고 정렬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거 170이죠. 자, 0, 0, 2, 2, 5, 5, 6 이렇게 이제 1의 자리만 보고 정렬을 하는 거죠. 이 값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는 10의 자리만 보고 10. 네, 10의 자리만 보고 또 정렬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7이네요. 네, 9네요. 네, 얘는 없네요. 0. 네, 얘는 0이네요. 얘는 4네요. 얘는 7이네요. 얘는 6이네요. 해가지고 하세요. 자, 그러면 일단 가장 작은 건 뭐죠? 얘죠. 네, 그래서 2. 다음에 802 됐죠? 네. 그 다음에는 작은 게 뭐냐면 45군요. 45. 네. 자, 그 다음에는요. 네. 66이군요. 그 다음은 170, 75군요.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100의 자리만 따져요. 네. 100의 자리만 보고 자기가 판단하는 거죠. 여기죠? 얘는 0이죠. 네. 0. 자, 얘도 0이군요. 자, 얘도 0이군요. 자, 얘는 1이군요. 얘도 0이군요. 그러면 0인 거 먼저 씁니다. 네, 2죠? 네. 자, 그 다음에 45군요. 네, 그 다음에 66이군요. 네, 75군요. 네. 그 다음에는 170, 그 다음에 802. 이렇게 보는 거죠. 딱 했더니 어떠세요? 진짜로 정렬이 됐죠? 네, 이런 방식으로 정렬하는 게 기수 정렬 방식입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에 빠진 내용 할게요. 네, 투웨이 머지 소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하세요. 네. 자, 투웨이 머지 소트는요, 얘를 가지고 한번 2개씩 묶는다 그건데요. 얘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2의 배수씩 묶어가는 거예요. 2의 배수씩. 자, 일단 이 데이터를 가지고 2개씩 묶어서 정렬하세요. 네, 이렇게 묶어서
내부 안에서 정렬시키세요. 네, 이렇게 정렬 2개, 2개, 2개. 네. 자, 이렇게 하세요.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정렬을 시켜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열하세요. 네. 이게 2개씩 묶은 결과죠. 그래서 1회전한 결과는 얘가 나온다 그거죠. 처음에는 이제 2개씩 묶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몇 개씩 묶을 거예요? 4개씩 묶어야죠. 4개. 2의 배수씩 묶어야 되니까. 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4개씩 묶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내부에서 그냥 정렬하는 거 2회전. 네. 2회전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그냥 정렬해서 적어주면 돼요. 이렇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3회전 때는 8개가 되겠죠? 8개를 이제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쓰면 됩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자, 4회전입니다. 네. 4회전은 이제 다 묶어놓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순서대로 적어주면 돼요. 이게 2A 머지 소트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정렬이 되고, 이거 외에도 정렬은 많이 있어요. 정렬 알고리즘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제 많이 출제되는 형태를 일단 이렇게 뽑아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렬의 종류 중에서 인서션 소트, 셀렉션 소트, 버블 소트 하는 방법 꼭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검색으로 들어갑니다. 검색. 자, 검색은 찾는 거예요. 데이터를 찾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찾을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 물건이 있는데 어떻게 찾을 거냐라는 거죠. 데이터를. 네, 그래서 종류를 보면은 일단 순차 검색, 이진 검색, 피보나치 검색, 보강 검색, 블럭 검색, 이진 트리 검색 또 그렇게 있죠. 네, 이 중에서 제일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이진 검색이에요. 그래서 이진 검색으로 데이터를 찾는 방법은 우리가 꼭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먼저 순차 검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순차 검색은 그냥 처음부터 찾는 거예요. 알고리즘 뭐가 간단하겠죠? 무조건 앞에서부터 찾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자료가 정렬되어 있지 않아도 상관이 없죠. 그냥 무조건 앞에서부터만 찾으면 되니까. 되겠나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순차 검색입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데이터가 여기에 이제 박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박스가 순서대로 있고요. 이 중에서 어딘가에가 A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찾으세요 그랬어요. 근데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다 열어보면 돼요. 운이 가장 좋을 때는 몇 번 만에 찾아요? 한 번 만에 찾는 거죠. 이렇게. 한 번 만에. 운이 가장 안 좋을 때는요. 마지막 N번 만에 찾는 거죠. 그럼 평균. 우리가 평균을 따지니까 평균 몇 번 만에 찾아요 하면은 2분의 N 플러스 1번 만에 찾아요 라고 하는 거죠. 평균 검색 시간입니다. 자, 이진 검색은 이제 정렬이 되어 있어야지 돼요. 이진 검색은 반드시 정렬이 되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진 검색은 중요합니다. 자, 데이터를 한번 적은 다음에 우리가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데이터를 주고 나서 여러분한테 이진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을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스스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정렬을 해야 됩니다. 오름차순으로 쫙 나열한 다음에 봐야 돼요. 자, 이렇게 있죠.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또 여러분이 앞에다가 몇 번째 값인지 적어야 돼요.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적어줘야 돼요. 이렇게. 뭐 찾고 싶으세요? 데이터? 뭐 찾으실래요? 그 300 찾아야죠. 네, 교재가 300이라 나왔으니까. 네, 지금부터 300을 찾습니다. 네, 그러면 몇 번 만에 찾냐 그거죠. 몇 번. 상자 속에 이 데이터가 다 있다라고 보세요. 네, 그러면 제일 먼저 몇 번째 상자를 열어볼 것이냐 그걸 결정을 해줘야지 돼요. 그래서 몇 번째 상자를 열어볼 거냐 계산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계산하냐면 2분의 L 플러스 H 이거는 가장 작은 거. 작은 번째, 이거는 가장 큰 번째를 따져요. 그럼 이제 여기서 가장 작은 것은 1이죠. 1번째죠. 가장 높은 것은 8이죠. 네, 이렇게 정수값만 취해요. 그럼 얼마예요? 4가 되죠. 그래서 몇 번째 상자를 열어보냐면 네 번째 상자를 딱 열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400이 있네요. 그럼 우리가 이걸 순서대로 읽기로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 상자는 오른쪽 중에 열어봐야 돼요? 왼쪽 중에 열어봐야 돼요? 왼쪽 중에 열어보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 무시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없었어요. 그럼 두 번째는 몇 번째 상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이제 버리는 거죠. 여기는 없어요. 이렇게.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있는 거죠. 그 다음 상자는 두 번째를 열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를 열어봤더니 200이 있네요. 200. 그러면 왼쪽으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오른쪽 가야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거 하나 남았잖아요. 2분의 식을 써야죠. 일단. 그래서 3 플러스 3은 3이다. 그래서 세 번째 열어봤더니 300이 있군요. 이렇게 찾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300이라는 값은 몇 번 만에 찾았어요? 3번 만에 찾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딱 주어주고 나서 지금부터 300을 찾으시오. 몇 번 만에 찾으셨나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문제가요. 자, 그 다음에 피보나치 검색이 있습니다. 피보나치 검색이라는 것은 피보나치 수열을 이용하는 검색 방식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피보나치 수열이 뭘까요? 자, 0과 1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숫자는요. 앞에 있는 두 개를 더해서 그 다음 숫자를 만들어요. 그럼 뭐겠습니까? 1이겠죠. 그럼 그 다음 뭐겠어요? 그죠, 2죠. 그 다음은요? 그죠. 그 다음은요? 5. 그 다음은요? 네, 그 다음은요? 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피보나치 수열이 돼요. 이런 구조를 이용을 해서 정렬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예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줄게요. 자, 이것도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11 찾기입니다. 지금부터 11을 찾아주세요. 네, 이게 다 상자 속에 들어있다 생각을 해주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위에다가 숫자를 적어요. 첫 번째 값입니다. 두 번째 값입니다. 이렇게 순서를 일단은 다 적어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자료가 몇 개가 있어요? 12개가 있어요. 네, 12개가 있어요. 그래서 12개가 있으니까 가장 가까운 피보나치 수열값을 구해요. 자, 12하고 가장 가까운 피보나치 수열값은 얼마예요? 넘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딱 봤더니 12랑 가장 가까운 값은요? 8이군요. 네, 8. 이게 8이잖아요. 네, 12랑 데이터 12랑 가장 가까운 값 8을 찾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8번째를 찾아가요. 네, 8번째 상자를 찾아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자, 8번째 찾아갔더니 뭐가 있어요? 14가 있어요. 자,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죠. 우리가 찾는 것은 11이니까요. 이게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에는 어때요? 없는 거죠. 왼쪽으로 가야죠. 그럼 이제 여기는 이제 무시를 하는 거죠. 이렇게요. 이게 1단계가 됩니다. 8번째를 일단 찾아간 거죠. 네. 그래서 1단계, 8번째 찾아갔더니 14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찾는 11은 14보다는 왼쪽에 있어요. 그죠? 값이 더 작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왼쪽으로 이렇게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8보다 작은, 우리가 이제 8로 피보나치 수열 값을 했죠? 8보다 작은 피보나치 수열이 뭐가 있어요? 5가 있죠. 그럼 두 번째는 다섯 번째 데이터를 찾아가는 거죠. 피보나치 수열이 8 전에는 5니까. 네, 그럼 다섯 번째를 딱 찾아가요. 그랬더니 뭐가 있어요? 9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찾는 11은 9보다는 어느 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이제 따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11과 12를 새로운 피보나치 수열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를 1로 보고 얘로 2로 보는 거예요. 데이터 두 개를 갖는 거죠. 네, 왜냐면 여러분이 보세요. 다섯 번째 다음엔 뭐예요? 세 번째잖아요. 왜 이 11보다 왼쪽에는 데이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세 번째 찾아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11과 12를 새로운 피보나치 수열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때 n은 얼마예요? 2죠. 자료가 두 개가 있는 거죠. 11과 12를. 그럼 자료 2랑 가장 가까운 피보나치 수열 값은 얼마예요? 2가 되는 거죠. 데이터가 두 개 2라 여기 2가 있죠. 그래서 세 번째는 있는 이 두 번째 데이터를 찾아가게 됩니다. 네. 자, 두 번째를 찾아갔더니 뭐가 있어요? 두 번째. 여기 두 개 중에서 두 번째 12가 있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11은 12보다 어떠세요? 왼쪽에 있군요. 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2가 이제 안 됐으니까 2보다 더 작은 첫 번째 값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4번. 그죠? 첫 번째 찾아갔더니 뭐가 있어요? 11이 있군요. 이렇게 찾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다 몇 번째를 찾아가느냐라는 것은 피보나치 수열 값을 가지고 찾아가는 방식이 됩니다. 네. 그래서 몇 번 만에 찾았느냐? 4번 만에 찾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게 피보나치 검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할 거 정리해보고요. 보관 검색이 있어요. 자, 보관 검색은 뭐냐면 사전식 검색이에요. 네, 사전식 검색. 네. 사전식 검색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영어 사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어 사전에서 내가 만약에 거리라는 단어를 찾는다. 그러면 대강 지가 있는 자리를 넘기면은 대강 있죠.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찾을 때 있을 만한 부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이 상자가 딱 있는데 어디 가면 데이터가 있을 거야 해가지고 자기가 짐작해가지고 찾아가는 방식을 보관 검색이다라고 합니다. 네,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추가할게요. 네, 블럭 검색이 있습니다. 자, 블럭 검색은 이제 뭐냐면은요, 제가 예를 가지고 한번 할게요. 네. 자,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네.
이게 이제 블럭 검색인데요. 블럭 검사는 어떤 걸 이용을 하냐면 이게 인덱스입니다. 네, 색인 영역을 이용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색인에서 나타내 주는 것은 뭐냐면 여기 앞에다가 1, 2, 3, 4를 한번 적어 보세요. 네. 자, 이렇게 한번 적어 보세요. 이게 블럭이에요. 이게 블럭. 네. 많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이 첫 번째 블럭에서는 두 번째에 가장 큰 값이 있어요. 그 말이에요. 이 하나의 블럭에서는 두 번째가 가장 큰 값이 있어요. 말이 안 되네요. 그죠? 뭐라고 적어야 돼요? 3이라고 적어야죠. 세 번째 가장 큰 값이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이렇게 보면 이 두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블럭에서는 7번째가 가장 큰 값이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얘는 여기죠. 12번째에 가장 큰 값이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어떤 값을 한번 찾고 싶어요? 자, 39를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블럭을 찾아가요. 이렇게요. 첫 번째 블럭을 찾아가서 이 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누구랑 비교를 해볼 것 같아요? 맨 먼저 가장 큰 값인 세 번째 이거하고 일단 비교해봐야죠. 그랬더니 39가 더 커요. 그러면 이 39는 어떠세요? 여기 없다라는 소리죠. 가장 큰 게 15니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블럭의 7번째를 찾아가는 거죠. 38이네요. 그러면 어때요? 여기 블럭에도 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블럭을 찾아가요. 가장 큰 값인 48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도 어떠세요? 얘가 더 작죠. 그러면 이제 여기 블럭에 있구나 라는 걸 일단 체크를 하고 이 안에서는 순차 검색을 하게 돼요. 앞에서부터 하나씩 비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자료 정렬이 안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는 인덱스들끼리는 정렬이 되어 있죠. 네, 얘네들을 블럭 안에서는 어떠세요? 정렬이 안 되어 있어요. 그죠? 블럭 내부에서는 정렬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색인으로서 블럭을 찾고 블럭 내부에서는 순차 검색 하나씩 비교합니다.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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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찾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블럭 검색이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블럭 단위로 이거 하나의 단위라고 그러죠. 블럭 단위는 순서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순서화가 되어 있고 네, 블럭 단위들끼리 블럭 단위들 가장 큰 숫자를 뽑아내는 순서가 되어 있고 블럭 내부에서는 블럭 내부는 순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순차 검색을 해야 되는 거죠. 정렬이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순차 검색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해싱이 있습니다. 해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싱이라는 것은 새로운 주소를 찾는 거예요. 새로운 주소를. 네, 어떻게 하면 새로운 주소를 할 거냐?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책 넘버가 있는데 1, 2, 3, 4, 5, 6, 7, 8, 9번이라는 책이에요. 그럼 얘를 몇 번지에 저장할 거냐? 이 번지에다 저장하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주소는 어떻게 찾을 거냐?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네, 자, 여기는 아주 작은 메모리가 있어요. 작은 메모리.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아주 큰 메모리가 있어요. 이렇게요. 그럼 여기는 큰 메모리이기 때문에 주소가 5자리예요. 1, 2, 3, 4, 5 이런 식으로. 근데 작은 메모리는 메모리가 작기 때문에 그냥 2글자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얘를 여기다가 이제 집어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 번지에 있는 값은 여기에 몇 번지에 집어넣을 거냐. 그걸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데이터가 이제 다는 못 들어가지만 넣고 빼고를 반복하겠죠? 그럴 때 몇 번지에 집어넣을 거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앞에 있는 두 글자만 해서 12번지에 집어넣겠다. 그런 방법이 있고 어떤 특정한 숫자로 나눠서 나머지 값을 취한 번지에다 집어넣겠다. 그런 규칙을 정하겠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규칙의 방법이 해싱 방법이 돼요. 그래서 새로운 주소를 찾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면은 계산법이 있어요. 계산법. 일정한 크기로 나눠서 그 나머지를 주소값으로 찾는 거예요. 뭐 10으로 나눠서 나머지 값을 찾는다. 이런 식으로요. 네. 그래서 나머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해싱. 네. 자, 나머지를 나타내는 연산자, 우리는 모두 연산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0 모두 3이다 라고 하면 결과는 얼마예요? 자, 10 나누기 3을 하면 3, 3은 9, 나머지 1이죠. 더 이상 나누지 않아요. 정수에서 끝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뭐라 그러죠? 나머지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나머지가 1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10 나누기 3 나머지 이런 방식을 이용하는 게 이제 해싱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5,000개입니다. 네. 자, 5,000개의 버킷을 갖는 주소 공간일 경우 키값이 그러니까 여기는 5,000개의 데이터가 들어올 수 있다 그거죠. 개수가 5,000개의 데이터가 들어올 수가 있는데 1, 2, 3, 4, 5, 6, 7 이 번지에 있는 데이터를 몇 번지에다 집어넣을 거냐 할 때 나머지 값을 취하자라는 건데 5,000에 가장 가까운 소수값을 취해요. 소수. 그때 5,003이 나온다 그거예요. 그래서 5,003으로 나눠요. 그래서 나머지 값을 취해요. 네, 그래서 그 주소값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겠다. 그런 방법이 바로 계산법이다. 특정한 숫자로 나눠서 나머지 값을 구하겠다. 네. 자, 그 다음에 기수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명칭을 계산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수법이 있다 그거죠. 자, 기수법은 다른 진법의 수로 봐버리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예를 들어서 2, 3, 8, 6, 4가 있다. 2, 3, 8, 6, 4가 있는데 이걸 10진수다 그죠. 근데 이거를 뭐로 봐버리냐면 2, 3, 8, 6, 4 해가지고 16진수로 봐버린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변환을 하는 거죠. 이건 16진수야. 이거를 10진수로 변환을 한다 그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새로운 주소값으로 이제 만드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랬을 때 이제 값이 커져 버리면 해당되는 주소가 없겠죠.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밑에 있는 세 자리 값만 취해가지고 508번지를 취하겠다라는 방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크기가 1000이니까요. 네. 그래서 하여튼 기수는 다른 진법의 수로 봐버리는 것. 그게 기수 변환법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 제곱 함수라는 것은 뭐냐면 키값이 있으면 그걸 제곱을 해요. 제곱을 해서 특정한 자릿수만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 6, 7이 있다. 그걸 제곱을 하는 거예요. 제곱을 해서 중간에 있는 세 자리 5, 5, 6을 취해가지고 556번지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죠. 근데 데이터가 500개밖에 못 들어온다. 그러면 556번지가 없겠죠. 네, 그럼 이제 다시 계산을 하는 거죠. 주소 절반 나눠가지고 절반 나눴더니 278이 나오네요. 278번지에 넣겠다.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숫자 분석법이 있습니다. 디지트 아날라이시스 방법이 있는데 얘는 이제 거기 테이블을 한번 보세요. 네. 집어넣어야 될 데이터 값이 뭐냐면 키 값이 02-835-2316이에요. 그 다음 데이터는 02836-3518이에요. 근데 딱 봤더니 데이터들이 어때요? 02836, 835는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무시를 하는 거죠. 반복되는 특이한 것만 찾는 거죠. 2316 중에서 자기가 임의의 세 자리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으면 236, 1, 2, 네 번째, 358, 645. 왜냐하면 되도록이면 중복이 안 일어나야죠.
네. 236번지에다 집어넣겠다라는 걸 내가 했는데 또 다른 데이터를 해보니까 또 236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좀 문제가 되겠죠.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반복되지 않은 자릿수를 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숫자 분석법이란 건 뭐냐면 그냥 자기가 필요한 자리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번지로 찾는 거예요. 그럼 필요한 자리를 선택을 할 때 어떤 자리를 선택할 거냐. 되도록이면 중복되는 부분을 제거한 것, 중복이 안 되는 것을 선택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첩법, 폴딩법이라고 나와 있죠. 네, 폴딩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나름대로 그냥 분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내가 2자리 끊을래요, 4자리 끊을래요, 3자리 끊을래요. 자기 나름대로 자릿수를 이렇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더하는 거예요. 54 더하기 2422 더하기 241 이거 더한다 그거죠. 그러면 여기가 값이 나오겠죠. 이거를 주소로 쓰는 방식이 폴딩법이다라고 합니다. 네. 자, 우리가 폴더폰이다라고 하는 거, 폴더폰은 어때요? 접혀지는 폴더폰이 있죠. 그래서 이런 긴 숫자가 있다고 하면 이게 접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폴딩법이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를 한번 보면은요. 분할을 해요. 키값을 버켓의 주소만큼의 부분으로 분할을 해요. 분할을 한 것을 여러분 어쨌어요? 지금 더했어요. 더하거나 연산하여 그랬죠. 연산하여. 무슨 연산하냐면 그건 써놓으세요. 우리는 덧셈 연산을 했는데 또 어떤 연산을 할 수 있냐면 익스클루시브 OR 연산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연산일까? 이건 컴퓨터 구조 쪽에서 저희가 바로 다음 주에 보도록 할 거예요. 이거 추가해 주시면 돼요. 빼먹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거를 해가지고 중복이 안 일어나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하다 보면 중복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네. 그럴 때 이제 충돌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똑같은 주소값이 여러 개 생기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는 충돌이 일어났어요. 3번의 충돌, 콜리전 현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해당되는 만약에 결과값이 1번지 값에 데이터가 들어올 수 있는 것, 이거를 우리는 슬롯이다라고 용어를 붙여줍니다. 여기에는 이제 한 개의 데이터를 우리는 레코드라고 합니다. 한 개의 레코드가 이 하나의 슬롯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또 2번지, 2번지 결과값이 2가 나왔어요. 그러면 2번지에 어떠세요? 또 하나의 슬롯이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겠죠. 또 한 개의 레코드가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라고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상적이라면 자기가 계산을 아주 잘했다면 알고리즘상 아무 문제 없게 했다면 각 번지수에서는 한 개의 레코드만 짠짠짠 들어오면 이건 이상적이죠. 근데 우리가 새로운 주소를 만들다 보니까 이러지 못하잖아요.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럴 때를 대비를 해서 공간을 하나씩 더 만들어 준 거예요. 같은 주소가 생겼을 때 어디다 집어넣을 거냐. 집어넣기는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공간을 또 하나 만들어줘서 또 다른 한 개의 레코드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네. 그럼 이렇게 구성을 한 거는 같은 주소가 생겼을 경우에 같은 주소가 최소한 3개 생겼을 것까지는 얘가 해결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하나를 슬롯이라는 용어로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슬롯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 하나당 한 개의 레코드가 저장될 수 있는 공간이에요. 네. 그러면 이걸 통째로 뭐라고 하느냐, 여기까지. 이것을 이제 우리는 버킷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킷이라는 것은 이 하나의 주소에 들어올 수 있는, 거기에 하나의 주소를 갖는 기억 공간입니다. 네. 그럼 저거 같은 경우는 하나의 버킷은 몇 개의 슬롯으로 이루어졌어요? 3개의 슬롯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네. 또 다른 말로는 하나의 주소에 몇 개의 레코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3개의 레코드까지 들어갈 수 있죠. 또 다른 말로는 자, 버켓의 크기가 얼마예요? 3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말을 이해를 해주면 되세요. 네. 이 모양에서, 이 그림에서 3가지가 같은 말이죠. 버켓의 크기는 3입니다. 맞죠? 자, 하나의 주소에 들어갈 수 있는 레코드 개수는 3개입니다.
그렇죠? 네. 슬롯이 3개군요. 다 같은 말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의 슬롯에는 하나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런 충돌, 콜리전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충돌이 일어날 것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시노님이라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이러면 어떠세요? 충돌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겠죠. 네, 이렇게요. 한 주소당 하나씩밖에 없은 경우는 충돌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럼 그거를 모아놓은 충돌이 일어난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는 시노님이라고 한다 그죠. 네, 그래서 해싱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충돌입니다. 충돌만 안 일어나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해싱에서 가장 해결해야 될 문제점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충돌을 안 일어나게 할 것이냐.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오버플로우입니다. 자, 오버플로우는 뭐냐면 오버플로우 해결하는 방법 중에 선형 탐색법과 2차 탐색법이 있어요. 자, 내가 주소를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저기 슬롯에다 저장하려고 했는데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거 3개까지 들어올 수 있죠. 다 집어넣었어요. 또 계산을 했는데 또 이 주소가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다 또 집어넣어야 되는데 못 집어넣었잖아요. 그럼 어디다 집어넣을 거냐? 밑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2번지에 빈 공간 없나? 없어요? 또 3번지 찾아가는 거예요. 3번지에 빈 공간 없나? 그런 식으로 찾아다니는 게 선형 탐색법이다 그죠. 순서대로 1번지, 2번지, 3번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찾는 방법. 2차 탐색법은 뭐냐면 제곱에서 찾아가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계산을 했을 때 여기다 들어가야 되는데 다 찾네요. 그럼 2번지에 들어간 게 아니라 더하기 네, 일단은 2번지 들어가야 되겠네요. 더하기 이렇게 해서 현재 자신의 번지에다가 더하기 여기 번지를 찾아가요. 근데 거기도 다 찾네요. 그럼 자신의 번지에다가 이번에는 2의 제곱을 해서 찾아가요. 그러니까 4겠죠? 네, 4칸 건너뛰어서 찾아가요. 네. 그 다음에는 몇 할까요? 1의 제곱, 2의 제곱. 그 다음은요? 3의 제곱. 네, 3의 제곱 번지를 찾아가요. 그게 2차 탐색법이다. 그죠? 네, 이렇게요. 자, 마지막 챕터입니다. 파일. 자, 파일은 데이터가 모아놓은 것을 이제 우리는 파일이다라고 하죠. 거기서 순차 파일은 뭐냐면 그냥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저장을 해놓은 겁니다. 절대로 빈 공간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해 놓은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 장소의 낭비는 전혀 없어요. 빈 공간이 없으니까 낭비되는 공간은 없습니다. 네. 자, 하지만 여러분이 뭐가 문제가 돼요? 삽입 삭제할 때 문제가 생긴다고 하죠. 삽입 삭제할 때 데이터 이동이 힘들어요. 순차 처리만 가능합니다. 네, 무조건 앞에서부터만 데이터를 찾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자기 테이프에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파일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순차 파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네. 순차 파일 하면 여러분이 가장 느려요. 네. 가장 대용량이에요. 네, 사용되는 자기 테이프에서 사용이 된다. 네. 자기 테이프가 대용량이다라는 겁니다. 네, 기억 장소에 낭비가 없어요. 네, 그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직접 파일이 있습니다. 네. 네, 직접 파일에 사용되는 이제 보조 기억 장치는 뭐가 있냐면 자기 디스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제 처음에 딱 갔는데 자기과가 저희 반에 왔더라고요. 자기과가 무슨 과예요? 저 처음에 몰랐어요. 이제 출석부에 다 3글자로 적더라고요. 학과 이름을. 네, 자기과가 뭔 과가요? 자기과. 무슨 과냐고요? 네, 자동차 기계과가 자기과라고 하더라고요.
다 세 글자니까. 네. 네. 처음엔 저도 이제 네. 스타과가 무슨 과예요? 예, 예. 그럴 것 같죠? 스타일리스트과를 이제 스타과라고 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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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직접 파일은 무조건 이렇게 다 랜덤한 위치에서 자기가 원하는 자료를 이렇게 가져오는 겁니다. 랜덤 임의 접근이 가능하다. 그죠? 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자기 디스크에서 사용이 되고요. 자,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색인 순차 파일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 이제 제일 복잡한 게 색인 순차 파일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색인 순차 파일을 이제 색인을 가지고 어쩔 때는 순차 처리를 한다 해가지고 이제 I3 파일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한다. 자, I와 S하고 이제 IS, 그죠? 시퀀셜, XS입니다. A는 XS 처리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색인 영역을 두어가지고 아이고, 이거 뭐라는 소리죠? 끝내라는 소리예요. 네. 네. 시간 되면 마이크 꺼버리잖아요. 네. 자, 농담이고요. 네. 자, 색인 영역을 둬가지고 순차 접근과 지적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이런 겁니다. 자, 어떤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이 되어서 이런 책 목록처럼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색인 영역을 가지고 데이터가 있는 곳을 찾아가는 방식이 이제 색인 순차 파일이다. 그래서 색인 영역이 있어야죠. 색인이니까. 색인을 우리가 영어로 뭐라 그래요? 인덱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덱스 영역이 필요하다. 즉, 색인 영역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실제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데이터 영역이 필요하다. 그죠? 데이터 영역을 이제 우리가 기본 영역이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얘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가지고 뭐가 하나 필요하냐면 오버플로우 영역을 둬요. 네, 오버플로우 영역을. 네. 그래서 얘네들에 비해서 어떠세요? 영역의 이름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오버플로우는 항상 일어나는 거 아니죠. 어쩌다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기억 장소의 낭비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색인 순차 파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순차 접근과 직접 접근이 모두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레코드를 참조하기 위해서 색인을 먼저 탐색을 해요. 이 데이터는 어디쯤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도 내가 이제 만약에 어떤 정렬에 대해 정렬이 이 책에서 몇 번째 있지, 몇 페이지에 있지라고 궁금하면은 어떤 사람은 1페이지부터 천천히 침 발라가면서 넘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어때요? 목차를 보고 정렬이 대강 몇 페이지 있겠다 해가지고 거기를 찾아가는 거죠. 목차를 보는 게 뭐예요? 색인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순서대로 찾아가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레코드를 참조하기엔 색인을 먼저 탐색을 한다 그거죠. 그래서 기본 영역, 색인 영역, 오버플로우 영역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기본 영역에는 실제적으로 데이터가 기록되는 곳이다. 자, 색인 영역은 레코드의 위치를 알려주는 색인이 저장되는 곳이다. 오버플로우 영역은 이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놔둔 곳이다 라는 겁니다. 네, 되겠죠? 자, 그러면 거기서 색인 영역을 보세요. 자, 색인 영역은 레코드를 알려주는 색인이 있다라고 그랬는데요. 색인 영역은 또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네, 색인 영역 세 가지를 기억해 주면 되세요. 네. 네, 그래서 트랙 인덱스, 네, 실린더 인덱스, 네, 마스터 인덱스. 네, 세 가지 색인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트랙 인덱스는 이제 레코드가 몇 번 트랙에 기록되어 있는지 그런 걸 이제 알려주는 종류만 그냥 한번 기억을 해주면 되세요. 우리가 이제 종류 세 가지는 우리가 객관식에서 좀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어쩌다 한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연습 문제입니다. 네.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버블 소트를 하시오. 그랬어요. 버블 소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세 번째, 3회전 결과를 알려주세요. 3회전입니다. 네. 자, 1회전 결과 생각을 해보세요. 네, 비교하는 거죠. 이렇게. 네, 비교하는 거죠. 그럼 바꿔야죠. 자, 비교하는 거죠. 네, 안 바꾸네요. 네, 비교하는 거죠. 네,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1회전한 결과를 적어보면 이렇게 되는군요. 2, 3, 5, 1, 8. 네, 됐죠? 여기까지. 자, 2회전 합니다. 네, 2회전. 비교하고, 비교하고, 비교하고. 바꿔야죠? 네. 여기까지 끝내는 거죠. 여기까지요. 이게 2회전한 결과가 되는 거죠. 네. 자, 3회전 합니다. 네. 자, 비교하면 안 바꾸죠? 네, 비교하면 바꿔야죠. 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여기는 이제 그대로 써주면 되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3회전한 결과를 물어봤으니까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1번. 네. 혹시나 답이 잘못 나와 있으면 수정해 주면 돼요. 혹시 답이 잘못 나와 있나요? 네, 1번입니다. 1번. 네. 자, 마지막 4회전 하겠습니다. 마지막 4회전 이렇게 해서 바꿔주면 되죠. 이러면 이제 정렬이 딱 되죠. 이렇게요. 자, 2번 조건입니다. 이미 자료에서 최소값, 최대값을 구할 경우에 가장 적합한 자료 구조는 힙 구조가 됩니다. 최대 힙, 최소 힙 해가지고. 네. 자, 정렬 알고리즘에서 설명입니다. 네. 합병 정렬은 머지 소트를 합병이라고 합니다. 힙 정렬에 비해서 더 많은 기억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머지 소트는 별도의 기억 장소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2개씩 해가지고 머지를 하기 때문에요. 네. 이번에 보면 퀵 정렬의 알고리즘 수행 시간은 최악의 경우 n제곱입니다. n제곱, n제곱이라고 바꿔주면 되세요. 네, 그럼 거기 설명을 보세요. 퀵 정렬의 수행 시간이 어떻게 나왔어요? n 로그 2의 n으로 나왔죠. 네, 이거는 이제 평균 값입니다. 평균. 네, 다른 건 평균 값이나 최악의 값이나 동일한데요. 퀵 정렬은 최악의 경우가 n 제곱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해설이 틀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해설은 그냥 평균 값을 알려주는 거고, 네, 퀵 정렬에 있어서 최악의 시간은 n제곱입니다. 자, 3번에 보면 힙 정렬의 수행 시간은 네, 최악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n 로그 2의 n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입니다. 자, 4번에 삽입 정렬은 정렬할 자료가 어느 정도 정렬되어 있는 경우에 효과적이다 라고요. 자, 4번 가겠습니다. 추가로 기억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것은 무슨 정렬이에요? 머지 소트예요. 머지 소트. 네, 합병 정렬입니다. 자, 5번 가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위진 탐색을 하시오 그랬고요. 가장 많은 큰일 났네요. 이거는요. 다 해봐야 되네요. 네, 4번도 한번 찾아보고 6번도 찾아보고 11번도 찾아보고 12번도 찾아봐가지고 몇 번 만에 찾는지 다 분석한 다음에 네, 가장 힘들게 찾은 것은 몇 번인가요? 그걸 해야 되네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 정렬이 됐는지 일단 봐야지 되죠. 네, 정렬이 안 됐으면 여러분이 스스로 정렬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이걸 다 적는 거죠. 자, 제일 먼저 4를 찾으세요. 네, 그러면 2분의 1 플러스 9 해가지고 5가 되네요. 5번째를 찾아가는 거죠. 네. 그랬더니 못 찾았어요. 이걸 버리는 거죠. 왜냐면 4를 찾아야 되니까. 지금부터 4를 찾아야 되니까 4 찾기. 네. 그래서 없으니까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2분의 1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2가 되네요. 두 번째를 찾아갑니다. 이렇게. 두 번째를 찾아갔더니 어떠세요? 없죠. 다시 왼쪽으로 이동해야 되겠죠. 내가 하나밖에 안 남았죠. 2분의 1 플러스 1은 1. 그래서
찾았네요. 얘는 몇 번 만에 찾았어요? 3번 만에 찾았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따져봐야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을 잡시다. 6 찾기. 네, 그래서 자 2분의 1 플러스 9는 5가 돼서 5번째 찾아갑니다. 5번째 찾아갈 때 15가 있어요. 왼쪽으로 이동해야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플러스 4가 돼서 2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찾아갔더니 없어요. 이제 이거 중에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찾았네요. 네, 찾았죠. 두 번째 찾아갔더니 6 있죠. 네, 그때 6은 2번 만에 찾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런 식으로 12를 찾아보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2를 찾을게요. 11은 여러분이 스스로 찾으시고, 자, 12를 찾겠습니다. 네, 그래서 2분의 1 플러스 9는 5. 5번째 찾아갔더니 12는 없죠. 왼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네, 그래서 2분의 1 플러스 4. 두 번째 찾아갑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남아있는 거, 이거 둘 중에서 이제 잡아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2분의 3 플러스 4 했더니 3. 세 번째 찾아갔어요. 아니죠. 한 번 더 가야죠. 오른쪽으로 2분의 4 플러스 4. 자, 그래서 4번 만에 찾네요. 12는. 네, 그래서 비교일 수가 가장 많은 데이터는 뭐가 됐어요? 12가 되겠군요. 이렇게. 네. 그래서 오늘 자료 구조를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좀 알고리즘 쪽이 나와서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중에 한번 반복해서 공부해 보시고요. 다음 주는 컴퓨터 구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